수 없지요. 그런가? 알아버렸는가? 너희들은 꽤나 보는 눈이 있구나. 점점 분위기에 취해왔다고. 나니. 이 상태로 촌장을 잘 유도하여 얼버무리자. 동시에 꺼림칙한 오라 요기를 지울 수 없는가 시험해본다. 체외의 마소를 조종하는 요령으로 요기를 담도록 생각해보았다. 오, 우리들을 시험하셨었군요. 감사합니다. 그 요기의 겁먹은 자들도 많았던지라 요기를 숨기는 것에 성공하였다. 내가 보기엔 보통의 슬라임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보통의 슬라임과 같은 모습으로 걷는다고 하면 오히려 마물의 습격을 받아서 성가시지 않았을까? 결과 온라잇이라는 걸로 괜찮지 아니한가? 그렇군. 내 요기를 보고 겁먹지 않고 말을 걸어온 것도 꽤나 전망이 있어. 뭔 전망이여? 라고 자신에게 태클을 걸고 싶지만 꾹 참는다. 기본만큼은 배우다. 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습을 감추신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주실 수 없으신지요? 뭐, 그런 것이겠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 말해봐라. 나는 건방진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촌장에게 물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동쪽의 땅에서 이 땅의 패권을 노려서 신참 마물들이 닥쳐왔다. 이 주변에는 몇 갠가의 고블린의 취락이 있는 듯 하다. 이 취락은 그중 하나이지만 그 신참 마물과의 싸움으로 많은 수의 고블린 전사들이 죽었다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안에 이름을 가진 네임드 전사가 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 전사는 이 마을의 수호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 존재를 잃은 것으로 이 마을의 존재 가치가 격감하였다. 다른 고블린의 취락은 이 마을을 버린 것이다. 신참 마물이 이 마을을 덮치는 동안 대책을 세운다. 그것이 다른 취락의 총이었다. 촌장이나 고블린 리더가 아무리 말해보아도 차가운 대응만 돌아왔다고 한다. 촌장과 리더는 분함이 스며나오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과연 그래서 이 마을에는 몇 명 살고 있지? 그중 싸울 수 있는 자는? 예, 이 마을은 100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것은 암컷을 포함하여 60마리 정도입니다. 이 무슨 믿음직스럽지 못한. 하지만 수는 대체로 파악 가능하다는 것은 고블린이고는 영리한 것일지도 모른다. 상대. 그 신참 마물의 수와 종족은 알고 있나? 예, 늑대 마물로 아랑족입니다. 본래 한 마리에 대하여 우리들 10마리로 대응하여도 이길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게 100마리 정도 예하. 뭐여 그 벨붕. 나는 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절대로 농담을 말하는 눈은 아니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약간 탁하긴 하지만 고블린치고는 진지한 눈빛이라고 해야 할까? 그 고블린의 전사들 이기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도 소수로 향했던 것인가? 아니요. 이 정보는 그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온 것입니다. 그런가? 미안한 걸 물었군. 더욱 물어보자. 네임드 고블린은 촌자의 아들로서 고블린 리더의 형이었던 모양이다.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촌장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내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 기분 탓인지
그 눈엔 눈물이 고인 것 같은 기분 탓이겠지. 마물에게 눈물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만 불손하게 하자. 그것이 경애되는 마물의 올바른 모습. 이란 것이다. 촌장, 하나 확인하고 싶군. 내가 이 마을을 구한다면 그 대가는 뭐지? 너희들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지? 별로, 변덕으로 도와줘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 녀석들 10마리로 한 마리를 상대할지 어떨지 모를 마물이 100마리. 절대로 편한 상대가 아니다. 검은 뱀으로 의태하면 어떻게든 되리라 생각하지 마. 마음 편히 받아들여도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우리들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오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런 거 솔직히 받아도 기쁘지 않다. 하지만 고독한 90일을 경험한 나는 고블린과의 대화조차 즐겁다 느끼고 있다. 인간이라면 그 불결함에 혐오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마물인 것이다. 병을 무서워할 것은 없다. 게다가 무엇보다 촌장의 눈우완전이 나를 기대고 있다. 전생을 떠올린다. 뭐라 변명을 해도 나는 기대지는 것에 약했었다. 투덜거리면서도 후배에게 불평을 말하면서 부탁해온 후배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좋다. 그 소원 들어주도록 하마. 나는 크게 끄덕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고블린들의 주인, 수호자가 된 것이다. 시파 고블린 마을의 전투 작가, 이번엔 조금 힘냈어. 역자, 힘내지마. 아랑족. 동쪽 평원의 패자. 동쪽 제국과 주라 숲주의 제국과의 무역을 하는 상인의 고민의 근원이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시랭크에 해당하는 마물이며 방심하면 베테랑 모험자도 한 방에 죽어버린다. 하지만 그 위협의 본질은 무리 생활이다. 유능한 보스에게 지휘되었을 때 아랑족은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무리를 지으며 한 마리의 마물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리로서의 평가는 B랭크에 해당한다. 동쪽 평원은 광대한 곡창지대에 근접해 있다. 그 탓에 제국의 생명선을 쥐는 중요한 장소이며 그 경비는 만전이다. 아랑족이 아무리 교활하고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국의 방위를 돌파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돌파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제국을 화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아랑족의 미래는 그곳에서 끊기게 되겠지. 그 무리의 보스는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몇십 년 동안의 제국과의 작은 분쟁으로 학습하여 그 일을 깊게 실감함과 동시에 배웠다. 소규모인 상인에게 손을 대는 정도라면 제국은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곡창지대에 침입하려고 했을 경우 제국은 어금니를 드러낸다. 예전에 몇 번이고 동포가 범한 잘못을 다시 행하는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는다. 보스는 그리 생각하였다. 하지만 마물의 본능으로서 이대로라면 자신들의 진화가 끊어져 버리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아랑족에게 있어서 식사는 원래 필요가 없다. 인간을 덮쳐 먹는 것은 간식을 먹는 정도의 인식이다. 어째서라면 인간은 마소는 별로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랑족에게 있어서 식사란 마소의 흡수이다. 보다 당한 마물을 덮치던가 많은 인간을 죽여서 재앙 클래스의 마물로 진화를 할 것인가. 이대로라면
어느 쪽의 방법도 하기에는 곤란하였다. 아랑족에게 있어서 제국은 너무 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상인을 계속 덮친다고 해서 재앙 클래스로의 진화 같은 것은 꿈과도 같은 이야기이다. 남쪽엔 비옥한 대지와 숲의 은혜, 강대한 마력을 가진 마물들의 낙원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주라숲을 지날 필요가 있었다. 숲의 마물 자체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몇 번인가 숲에서 마물을 사냥한 경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그럼 어째서 그렇게까지 숲에 침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인가? 폭풍용 벨드라 그 용의 존재가 이후에 봉인되었는데도 그 꺼림칙한 마력의 파동은 그들을 겁먹게 하였다. 그 숲의 마물은 벨드라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흉악한 파동의 안에서 생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미쳐버리겠지. 지금까지는 스디슨 경험을 하면서도 그 존재 때문에 침입을 포기하였었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보스는 그 날카로운 핏빛 눈동자를 숲으로 향하였다. 그 댄덕스러운 사룡의 기색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숲의 마물을 모두 사냥하여 숲의 패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보스는 그렇게 생각하여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진격의 신호인 울음소리를 내었다. 자, 수호자가 되었으면 뭔가 하는 게 좋겠지. 나로서는 경호원 같은 인식이지만 촌장을 너무 오버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싸울 수 있는 고블린을 모으게 하였다. 보기에도 모두 너덜너덜하다. 전력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겠지. 하지만 남은 고블린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지만 아이나 노인밖에 남지 않은 모습. 다른 고블린의 증언은 없다. 이 상황, 촌장에게 있어서는 발광할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겠지. 도망쳐도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선 굶어서 죽을 뿐이니까. 그리고 모은 고블린들은 신앙에 가까운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건 무겁다. 압박감 같은 건 느낀 적도 없고 마음 편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있어서는 이 시선은 엄청나게 무거운 압력이었다. 모두 상황은 알고 있는가? 개그를 할 분위기도 아니고 신경 써줄 수 있는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진지하게 질문하였다. 우리들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는 전투가 벌어진다. 나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고블린 리더가 바로 대답하였다. 주위에 모인 고블린들도 기분은 같은 모양이다. 떠는 자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겠지. 마음과 몸은 별도인 것이다.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다. 마음 편하게. 너무 분발하여도 질 때는 지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여 그 일만을 생각하라. 조금 멋진 걸 말해보았다. 내 기분이 편해졌어. 의외로 효과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할까? 실패한다면 고블린의 운명을 끝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오만불손하게 간다. 라고 정했으니까. 좋아. 나는 기압을 넣고선 고블린에게 최초의 명령을 내린다. 이후에 몇 번이고 하게 될 명령. 그 최초의 말이 이때 목소리가 되었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아랑족의 보스는 눈을 뜬다. 오늘 밤은 10,000원. 전투에는 제격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곤 주위를 흘겨보았다.
동포인 아랑들은 그런 보스의 모습을 숨을 죽여 바라보고 있다. 좋은 긴장 상태이다. 보스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오늘 밤, 그 고블린의 마을을 멸하여 이 주라 숲의 발판을 만들자. 그 후에 천천히 주위의 마물들을 사냥하여 이 숲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 앞으로는 더욱이 힘을 모으기 위하여 남쪽으로의 침입도 시야에 넣는다. 자신들은 그것이 가능한 힘이 있다. 자신들의 발톱은 어떤 마물이어도 찢어발기고 그 어금니는 어떤 장갑도 부술 수 있을리까? 아오? 웅. 보스가 표효하였다. 유린을 계시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수일 전에 척후로 보낸 동포가 신경 쓰이는 정보를 가져온 것이다. 이상한 요기를 풍기는 작은 마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마물의 요기는 보스인 자신을 상해하고 있다고. 그럴 리는 없다. 보스는 상대하지 않았다. 이 숲에는 그런 위협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 만나는 마물은 모두 약했다. 숲의 중간쯤인 현재 지역까지 저항다운 저항은 받지 않았다. 한 번 고블린 10몇 마리에게 몇 마리인가 동포가 죽었지만 그것뿐이다. 흥분하여 착각한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여 보스는 시선을 전방으로 향하였다. 전방에는 마을이 보여왔다. 척후의 보고대로의 장소이다. 상처 입은 고블린의 뒤를 쫓기 하여 장소를 특정하였사. 이 마을의 전력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보스는 교활하였다. 방심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지 못한 것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인간의 마을에 있는 듯한 그것은 목책이었다. 마을의 집이 부서져 있고 마을을 덮는 목책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전방에 열려있는 문 그곳에는 한 마리의 슬라임이 있었다. 깜찍한 것. 보스는 웃었다. 한 곳만 틈을 만들어 두어 많은 숫자로 공격하는 것을 막을 생각인가 하고 어차피 쓰레기 같은 마물의 얕은 지혜. 저러한 목책 따위 우리들의 발톱과 어금니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그렇게 생각하여 명령을 내린다. 10몇 마리의 아랑이 자신의 손발과 같이 목책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아랑족은 무리로 하나인 마물이 된다. 그 진가를 발휘한 일사불란한 공격이다. 그것은 사념 전달에 의한 연대행동. 말로 하는 것보다 빠르게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최초의 일격으로 목책을 부서질 터였다. 고블린들이 자신들의 작전이 부서져 늑대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상상한 보스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의 소리를 내었다. 목책의 공격을 가한 부대가 돌아온 것이다. 그 중에는 핏물을 뿌리며 지면을 구르는 자도 있었다. 무슨 일이지? 보스는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본다. 입구의 슬라임은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이 뭔가 한 것은 아닐까? 그때 부하 중 한 마리가 곁에 와서 저 자입니다. 두목님보다 강대한 요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라고 말하였다. 바보 같은. 그렇게 생각하여 슬라임을 본다. 평원에 가끔 생겨나는 경우도 있는 작은 마물. 마물이라고 부르기에도 우스운, 하찮은 존재이다. 그것이 자신을 넘어서는 요기를 가진다니 있을 수 없다. 그때
거기서 멈춰라. 그대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빨리 떠나가라. 라고 슬라임이 말을 걸어왔다. 아랑족의 보스는 교활하고 노해, 한 마무리였다. 긴 세월을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심하는 것 없이 작전을 세운다. 그리고 냉정하게 실행하는 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긴 세월의 경험이 그 마물의 정보를 자신보다도 강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보스는 이때 처음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수가 자신들의 운명을 정하였다. 으르르. 가르우. 깜찍한 것. 비틀어 부숴주마. 제전이었다. 깜짝 놀랐다. 갑자기 달려들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서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생각했던 대사가 전부 날아가 버렸다. 실전 전의 연습은 쓸데없이 끝나버린 모양이다. 작전에 틈을 내어 연습했었는데 내가 최초로 한 명령은 부상자에게 안내시키는 것이었다. 60마리에 10몇 마리의 생존자를 더해도 작전 효율은 그리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모처럼 따라준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은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불결해 보이는 커다란 건물에 모아져서 누워 있었다. 그 부상자를 보고 생각한다. 약초 같은 걸로 일단 치료는 하는 모양이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죽겠지. 생각한 것보다 상처는 깊다. 발톱이나 송곳니로 찢긴 것일까? 커다랗게 찢겨 골마 있었다. 이렇게 된 이상 완전 분발해야겠다. 나는 앞에 한 마리를 포식하였사. 그리고 체내에 회복약을 끼얹주고서 뱉어낸다. 촌장이 뭘 말하려고 하였지만 무시하여 닥치는 대로 부상자를 삼켜 뱉어갔다. 몇 마리인가 치료를 끝내고 돌아보자. 어째선지 고블린들이 큰절을 올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냐, 이 녀석들. 아무래도 이 녀석들은 내가 소생의 힘으로 회복시켰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귀찮아서 퇴타고 회복약을 몇 개 뱉어내 남은 부상자의 상처를 치료하였다. 이것은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가능한 한의 치료를 끝내고선 고블린들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린다. 다음으로 한 것이 목책의 설치였다. 나무를 잘라와 만드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시간도 여유도 없다. 있는 걸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집을 부수게 하여 그 소재를 활용하여 목책을 설치해 간다. 이왕 마을 주위 전체를 덮는 원을 그리듯 설치시켰다. 그 작전을 행하는 틈에 고블린 중에서도 재치가 있고 활을 장비한 자들을 척후로 보내었다. 상대가 늑대라면 후각에 민갑하다. 무리를 하지 않도록 말하고 그들을 보냈다. 결사에 눈을 하고 있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이 목숨과 바꿔서라도 라고 말할 것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과장스러운 녀석들이다. 내가 마을에 방문하여 다음날 저녁 목책이 완성되었다. 나는 마무리를 한다. 그렇다. 거미의 실로 목책을 고정하여 강도를 늘린 것이다. 덧붙여 곳곳에 강에 의한 트랩도 걸어놓는 것을 잊지 않는다. 아무것도 목책에 닿는 순간 푸슛 하고 몸이 잘리게 된다. 이 싸움이 끝나면 회수를 잊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목책은 정면에 열린 곳을 만들었다. 이곳에 점을 설치하면 준비 완료이다.
척후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때쯤엔 부상을 입은 고블린들이 회복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몸에 닿아 이상한 듯이 상태를 확인해 간다. 아무래도 회복약의 효과가 꽤나 좋은 것인 모양이다. 부상 정도로 몇 번이고 회복약을 투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생각한 것 이상 효과는 뛰어났다. 기쁜 오산이었다. 우리들은 마을이 있었던 장소의 중심에 폐재를 모아서 불을 붙였다. 캠프파이어와 같지만 들떠서 좋을 때가 아니다. 밤새도록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 수면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하였지만 그런 황송한 리무르님에게 그러한 일을 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망을 보겠습니다. 리무르님은 쉬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같은 주위의 반응. 마음은 기쁘지만 이 녀석들 쪽이 상당히 지쳤을 텐데. 하는 수 없어서 로테이션을 짜서 망을 볼 때 외에는 쉬었다. 한밤중이 되기 전쯤에 척후가 돌아왔다. 아랑족이 이동을 개시하였다. 라는 것. 상처를 입었지만 전원이 살아서 돌아왔다. 못생기고 꾀죄죄한 몬스터. 그렇게 생각하였었지만 요 이 일로 정이 들었다. 바라옵건대 한 마리 빠짐없이 전투가 끝나길.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의 점사, 점을 입구에 설치하였다. 아랑족의 공격에 의해 싸움이 시작되었다. 목책의 강도는 불안하였지만 아랑의 공격 정도론 부서질 일은 없었다. 제대로 트랩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한시름 놓았다. 일단 좆바. 거기서 멈춰라. 그대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빨리 떠나가라. 하고 말을 걸어보았다. 가볍게 무시된다. 아랑이 일제히 움직여 사방팔방에서 목책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수 없다.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여 목책에는 작은 틈을 설치해 두었다. 성각퀴이다. 성각퀴란 성벽난 화살을 쏘기 위한 구멍. 그 틈으로 완전 못 쏘지만 고블린들이 활을 쏜다. 몇 마린가 아랑이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지른다. 성각퀴를 비집어 열려고 시도한 부대도 있었지만 서거 하려는 순간에 양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돌도끼를 장비한 고블린에게 목이 날아간다. 2시간도 연습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필사적으로 내 말을 이해하여 실행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가 지금 보답받고 있다. 분명히 아랑족은 강하다. 한 마리로도 고블린을 몇 마리 상대 가능하다. 무리지으면 그 전투력은 큰 폭으로 상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개체가 강하다면 여럿이서 덤비면 된다. 무리로 강하다면 무리짓게 하지 않으면 된다. 요점은 머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최강의 생물. 그것은 지혜가 있는 인간이니까. 덧붙여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여 아랑의 보스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짐승 따위가 이 나에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다니 건방진 것에도 정도가 있다. 아랑족의 보스는 자신이 그렸던 전개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낭패하였다. 부하의 아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위험하다. 아랑족은 집단으로 있어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종족. 보스를 향한 불신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보스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렇기에 기고에서 최대의 실수를 범하였다. 저 정도의 목책조차 부수지 못하는 한심함에 화가 나지만 동료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는 것에 겁먹고 보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였다. 자신은 무리의 최강의 존재이며 한 마리로도 충분히 강하다. 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은 결착이 난 것이다. 아랑족의 보스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다. 그래도 주위의 고블린에겐 보스가 사라졌다. 하고 보였겠지. 나에게 있어서는 천천히 흘러가는 슬로우 모션 같은 움직임이었지만 모든 것은 계획대로. 몇 개의 패턴을 생각하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대로 나아갔다. 그래봤자 짐승. 인간의 적이 아니다. 열린 곳에 설치하였던 점에 보스가 잡힌다. 아랑족의 보스의 힘이라면 점을 잘라내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젠 어찌되든 좋다. 점사의 목적은 한순간만이라도 보스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니까.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수인을 쏘아내 피해지기라도 한다면 멋없다. 더욱이 그것이 아군에게 맞는다면 최악이다. 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겠지. 그러한 이유에서 설치해 두었지만 너무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이 녀석들은 목책을 부수는 단계에 조차 도달하지 못하였다. 입구 쪽에 강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했었지만 마무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여 이번엔 그만두었다. 이 경우엔 나는 압도적인 강자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한 장치였으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인으로 보스의 목을 베어냈다. 맥없이 아랑족의 보스는 죽었다. 들어라, 아랑족이여. 너희들의 보스는 죽었다. 너희들에게 선택하게 해주지. 복종인가, 죽음인가? 자, 이 녀석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보스의 애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미친 듯이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은 좀 봐줬으면 하는데. 11화 진화하는 마물들 아랑들은 움직일 기색이 없다. 위험한데. 복종할 정도라면 죽음을. 같은 느낌으로 일제히 향해 올 생각일까? 그렇게 된다면 전면 전쟁이다. 수적으로 지고 있고 이쪽도 상처 없이 이길 수는 없겠지. 모처럼 지금까지 상처 입은 자가 없다고 하는데. 질 일은 없겠지만 될 수 있다면 싸우고 싶지는 않다. 방금까지의 분쟁의 소음이 거짓처럼 조용해졌다. 아랑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해온다. 나는 그 시선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지만 이 녀석들의 보스의 죽음을 보다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랑족의 보스의 시체 앞에 도달한다. 나를 방해하려는 자는 없다. 보스의 곁에 서 있던 개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나는 아랑족의 보스를 포식하였다. 이 행위는 싸워 이겨 얻은 정당한 권리이니까. 해석이 종료되었습니다. 의태. 아랑을 습득하였습니다. 고유 스킬 초우가. 사념 전달. 위압을 습득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대연자의 말이 울린다. 눈앞에서 자신들의 보스가 먹힌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없다. 이 정도까지 한다면 쫄아서 도망가거나
공포 때문에 덮쳐오거나의 이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복종인가 죽음인가라고 말했던가? 아차. 분위기를 타서 억지를 말해버렸던가? 하는 수 없지. 도망갈 길을 준비해주자. 그렇게 생각하여 나는 아랑으로 의태하였다. 그리고 그륵, 아오, 웅 하고 큰 소리로 포효위압하였다. 크크크. 들어라. 이번만큼은 놓아주마. 나에게 따르지 않는다 한다면 이 자리에서 떠나라. 하고 이어서 아랑들에게 선언한다. 이걸로 이 똥강아지들도 도망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우리들 전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일제히 엎드렸다. 개가 누워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지. 아무래도 나를 따르겠다는 것을 선택한 모양이다. 움직이지 않은 건 사념 전달로 회의라도 했다는 건가?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여 고블린 마을의 싸움은 종결하였다. 날까나. 큰일은 싸움보다 그 뒤의 뒤처리였다. 누구냐고 집을 부숴라라는 명령을 했던 거. 어쩔 생각이냐? 자, 고블린들의 잠자리, 어쩌지? 그래서 개들은 누가 돌볼 건데? 몇 마리는 죽었지만 아직 80마리는 생존해 있다. 이건 어쨌거나 오늘은 종료. 생각하는 건 내일 이 녀석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자. 나는 우선은 고블린에겐 모닥불 근처에서 잠을, 개들에겐 마을의 근처에서 대기하라 명령하고 그 자리는 해산하기로 한 것이다. 날이 밝아 다음 날 아침. 어제 하룻밤 생각하였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고블린에게 아랑에 보살피는 작전. 이다. 싸울 수 있는 고블린의 총수는 74마리였다. 어제의 싸움으로 부상자는 없다. 모두 무사하다는 것으로 기껏해야 스친 상처 정도다. 아랑족의 생존수는 81마리. 이쪽은 부상당한 개체도 있지만 회복약으로 바로 치료하였다. 냅둬도 좋았겠지만 그 정도로 아랑족의 치유력은 높은 것이다. 일어난 고블린들을 정렬시킨다. 싸우지 못하는 자들은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뭐라 해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이다.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촌장은 내 곁에 서 있었다. 어떻게든 내 뒷바라지를 하려고 해주지 마. 고블린의 할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해줘도 기쁘지는 않았다. 내 미적 감각은 생전인 체이다. 아무리 마물로 전생했다고는 하지만 그 점은 양보할 수 없다. 하지만 마물의 마을에 귀여운 자는 없는 것이다. 그건 당분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렬한 고블린의 옆에 아랑족을 불러낸다. 자, 너희들. 지금부터 너희들은 페어가 되어 함께 생활하도록 합니다. 반응을 본다. 내 말을 기다린다는 의사를 보여 숨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이쪽을 바라본다. 페어가 된다는 것을 싫어하는 느낌을 드러내는 자는 없다. 아무래도 괜찮은 모양이다. 의미는 알겠어? 우선 2인 1조가 되어줘. 내가 그렇게 말한 순간 고블린과 아랑들이 곁에 앉은 자끼리 시선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그가 잘 부탁해. 가오. 오, 이쪽이야말로.
같은 느낌으로 2인 1조가 되어간다.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 약간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것이라 납득하였겠지. 그때 나는 하나의 생각에 도달하였다. 이 녀석들에게 이름은 없는가? 하고 부르기 불편해서 어쩔 수 없다. 고블린과 아랑들이 2인 1조가 되어가는 것을 곁눈질해가며 촌장, 너희들을 부르는데 불편하다. 이름을 붙여주려 하는데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한 순간 웅성 하고 주위의 시선이 나에게 몰린다.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비전투원 고블린들도 일제히 괜찮으신 겁니까? 쭈뼛쭈뼛 이라는 느낌으로 촌장이 물어온다. 뭐냐? 뭘 흥분하는 거야? 문제없다면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자 침을 삼키며 이쪽을 바라보던 고블린들에게서 환성이 올라왔다. 대체 왜 그런 거지? 뭔가 대흥분. 같은 모습인데 이름을 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면 스스로 붙이면 좋을 것을. 나는 그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였다. 우선 처음으로 촌장부터이다. 자식에게 붙인 이름을 묻자 니글이라는 이름이었다는 듯하다. 촌장에게 니글, 드리글드라 이름 지어주었다. 이름의 의미는 없고 발음이 마음에 들었을 뿐인 적당함으로 자식이 있었다면 니글이라 자칭하여 너에게 드를 붙여라. 같은 농담으로 말했다면 완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더욱이 아들에게 이 이름을 잊게 해주도록 허가해 주셔서 감격의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라고 거창하게 기뻐하는 결말. 그런 적당히 붙인 것만으로 약간 죄악감이 있었지만 뭐 됐어? 하고 흘리기로 하였다. 그런 연유로 고블린 리더의 이름은 리글이다. 이세 같은 걸 붙여도 귀찮으니까 리글로 됐어. 뭔가 나에게 기도를 바지는 듯한 자세로 감격하고 있다. 정말로 과장된 꼭 닮은 부자이다. 그런 느낌으로 고블린들에게 이름을 붙여갔다. 덧붙여서 구경하고 있던 자도 부모 자식지간이라면 이름을 확정시켜간다. 독신이나 고아에게도 이름을 붙였다. 이 녀석들은 이 앞으로 몇 년이고 이 이름을 이어가는 것일까? 자손이 태어나면 촌장은 리글, 드드. 증손이 태어나면 증손이 리글 그리고 촌장은 리글, 드드드 진심이냐? 라고 말해질 듯 한 적당함이지만 못했어. 이렇게 나는 이름을 붙여간다. 그런 나에게 리무르님.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괜찮으십니까? 하고 약간 당황한 느낌으로 촌장, 리글드가 물어왔다. 뭐가? 아니요. 리무르님의 마력이 강대한 존재입니다만 그렇게 한 번에 이름을 주어도 괜찮으십니까? 뭘 말하는 거지? 이름을 붙이는 정도로 문제없겠지 그렇게 말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재개하였다. 그렇다면 하고 이글드는 뭔가 말하고 싶다는 듯이 하였지만 내 의식엔 남지 않았다. 그리고 고블린의 이름을 다 지어 아랑족의 차례가 되었다. 아랑족의 새로운 리더는 전 보스의 아들이었다. 부친에게 닮아 튼실한 몸매에 이미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 핏빛 눈동자를 보면서 이름을 생각한다. 그래. 폭풍의 어금니로 난가 이걸로 하자. 또다시
안이하게 이름을 정하였다. 자신의 패밀리네임이 폭풍해서 그 이름으로써 라마. 뭐, 이름을 붙이는 건 적당해도 괜찮겠지. 내게 그 근처에 센스는 없다. 그 순간, 내 체내에서 마소가 몽땅 뽑혀져 나가는 감각이 들었다. 맹렬한 허탈감이 나를 덮친다. 뭐에야, 이거? 이 신체에 다시 태어나서 느낀 적 없는 피로감. 고함. 체내의 마소잔량이 일정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저위활동 상대로 이행합니다. 더욱 완전 회복의 예상 시각은 3일 후입니다. 의식은 있다. 나에게 수면은 필요 없으니까. 대연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천천히 이해가 내 마음에 도달하였다. 마소를 너무 사용했다고? MP를 다 사용한 느낌인가? 하지만 대체 뭘 했다고 마소를 소비했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사용한 게 한 번에 닥쳐왔다던가? 그보다 그런 느낌도 아니었지만 신체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다. 저위 활동 상태란 동명 같은 느낌인 모양이다. 자는 건 아니지만 리글드가 굉장히 당황하며 내 신체를 간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능 히읗나 것도 없고 모닥불의 곁에 놓여진 상석에 앉혀진 것뿐이지만 의식은 있지만 가능한 것은 없다. 나는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름을 붙였더니 마소 부족을 일으켰다. 이름을 붙이는데 마소를 소비했다던가? 그러고 보니 아랑리더에게 이름을 붙인 순간에 크게 마소가 빠져나간 듯한 가정이지만 마물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마소를 보시한다는 것이지 않을까? 그 결론을 내기까지 2일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리글드가 걱정한 이유도 납득이 간다. 잠깐 기다려봐. 설마 마물에게 상식이었다. 던가? 말하라고.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듣고 흘린 것은 나였다. 여기서 불평을 말해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하지만 신체가 자유로이 움직인다면 불평을 말해도 되겠지. 엉뚱한데 화풀이? 그런 거 몰라. 하지만 최초에 나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걱정하였던 고블리들이 어느새인가 내 신체를 닦는 당번을 둘러싸고 격렬한 분쟁을 하게 되었다. 뭐 하는 거냐? 농담이 아니라 이런 하렘은 좀 봐줬으면 한다. 어딘가에 쓰다듬으면 은혜를 받는 장식품과 같은 취급이었다. 그리고 3일이 경과하였다. 완전 부활. 마소의 고갈을 일으킨 모양이지만 쓰러지기 전보다는 마력과 마소의 총량이 올라간 느낌이 든다. 마력이란 조작하는 힘. 마소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 그런 인식으로 대체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쯤 죽으면 강해진다. 같은 느낌일까나? 한순간 실험해볼까? 하고 생각하였지만 하지 말자. 그 정도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반쯤 죽을 생각으로 죽어버린다면 농담이 아니게 된다. 무엇보다 나는 바로 일선을 넘어버리는 남자인 것이다. 방심하면 패배. 이다. 자, 내가 일어난 것을 눈치채어 작업하고 있던 고블린들이 모여왔다. 바깥에 나와 있던 아랑들도 안에 들어온다. 그건 좋은데, 그런데 이건 대체 너희들 뭔가
커지지 않았냐? 그렇다. 신장 150cm 정도였던 고블린. 그런데 지금은 180cm는 있어 보인다. 내 눈앞에 있는 녀석은 2m를 넘은 듯하다. 고블린. 이지. 아랑들도 자갈색이었던 채모가 칠흑으로 변색하여 반짝거리는 광택을 발하고 있다. 더욱이 크기가 3m 가까이로 변하였다. 분명 2m 정도밖에 안 되었을 터. 앞으로 소리 없이 걸어온 개체는 이상한 요기와 풍격을 풍기며 그 신장은 5m에 닿을 정도 조금 무섭다. 게다가 나의 주인이여. 쾌차, 마음 깊이 경아드립니다. 라고 유창한 인간말로 말하였다. 설마 이 녀석 딴가 인거야. 이 3일간 대체 뭐가? 나는 당황은 제쳐두고 마물들은 기뻐하며 우렁차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시비와 생활 환경을 갖추자을. 이 3일간 마물들은 크게 자라나 버렸다. 놀랍다. 이건 그렇다. 진화라 말할 수 있겠지. 이름을 지어주면 그건 마물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행위인가? 그러고 보니 벨드라가 이름을 준다 운운하였는데 분명 이름 없음이나 네임드 몬스터 그런가? 마물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얻는다 네임드 몬스터 라는 의미. 그건 마물로서 격을 올린다는 일이 되고 결과 진화한 것인가? 과연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건가? 나의 마소가 몽땅 빼앗겼던 이유도 이걸로 확실해진 것이다. 마물의 진화는 굉장하다. 자라났다는 것보다 거의 다른 마물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고블린의 흐린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암컷 고블린에 이르러선 무려 나름대로 여성처럼 되었다. 너무 놀라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하고 2번 볼 정도이다. 원숭이에 가까운 작은 도깨비 같은 마물이었는데 수컷 고블린은 고블린 드로